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핫스탁은요. 일라이릴리입니다.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끝났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사실 주가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9월 중순 이후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멘텀이 좀 약해졌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인수 얘기가 좀 전해졌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라일릴리에 대해서는 주가가 워낙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탑10에 그렇죠. 큰 자리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중순에 약간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재료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전에 얘기한 것이 포인트 바이오파마라는 암 연구 치료제 회사를 인수한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는 워낙 좀 약간 저렴한 거였는데요.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그림 보시면 잘 안 보시는데 저 위에 오른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거든요. 그러네요. 거기가 올라간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거죠. 예. 피인수됐기 때문에 주가가 네. 급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일라일리는 또 자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건 큰 일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우리가 연휴 기간에 또 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이 일라일리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토피 치료제를 또 하나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FDA에서 일단 심사 승인이 일단 좀 안 된 거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FDA에 따르면 아토피성 피부약 치료제인데요. 이것은 사용된 물질을 포함하는 제3차 제약 기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 이슈가 있었다는데 일단은 일라일리 측은 그뭐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그런 해서 호재 및 악재가 서로 좀 엇갈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투자 의견 보면 투자 의견은 최근 들어서 큰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화면에 보이다시피 전부 다 초록색밖에 그러네요. 안 나옵니다. 초록색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빨간색은 약간 투자액이 내렸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가 내린 건데 그러면 조금만 글씨도 안 보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초록색이 나온 것은 투자 의견은 올렸거나 아니면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일라일리는 목표 주가 일제히 좀 올라간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 부진은 뭐냐? 최근에 주가 부진은 역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주가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년 동안 보면 위에가 일라일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65.2%가 올라갔고요. S&P 500은 15% 올라갔으니까 4배나 상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아시다시피 오젬픽이라든가 위바고 해갖고 지금 전 세계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 출발 자체는 당뇨였지만 결국은 아시다시피 다이어트 결국은 또 얘기하면 비만 치료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무슨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온 거냐면 물론 흥미롭게 얘기하는 사람 흥미롭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는 기업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몸이 워낙 마르신 분이라든가요, 다이어트나 이런 걸 고민 안 하시는 분들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저게 뭐다, 저게 뭐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조금 살이 찌시고 체중 때문에 약간 그 외에 질병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나이 들어 보시고 조금 의사 선생님 만나고 우리나라는 꽤 잘 되게 2년 한 번씩 건강 검진 많이들 받잖아요. 네. 그럼 일관되게 선생님 만나면 운동하시고요. 체중 좀 빼시면 다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수도 없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리냐면 한 7, 8년 전에요.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광풍을 일었을 때 아마존에 의한 죽음이라는 지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eath by Amazon이라는 걸 여러분 검색하면 지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납니다. 네, 이게 보면 아마존이 올라가면서 그 반대편에 월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런 게 Death by Amazon인데요. 요즘 보면 Death by Eli Lilly and Novo Nordisk라는 것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겠냐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핏 보면 이해가 좀 되고요. 그게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의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인슐렛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당뇨도 보면 체중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의 증가에 따른 합병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당뇨 관련된 것들
역설적 당뇨 치료제 때문에 개발됐는데 그러네요. 지금 당뇨가 줄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예. 인슐렛이라든가 뭐 팟 이런 회사들이 좀 핫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회사 이름은 뭐 워낙 작은 거라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코 고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 심한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수면에 대해서 좀 산소를 보호하면서 거의 산소 호흡기 같은 걸 하고 맞아요.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그걸 만든 기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흥미롭네요, 예, 정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겪다 보니까 좀 먹거리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워낙 단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중 여태까지 조절하면 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요.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게 정말 좋아질까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고 나선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살이 찐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여자친구라든가 부인이랑 쫓아서 예를 들어서 크게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네네. 가면요 잘 안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젊으실까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가도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의자들이 있어요. 다 예.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이 앉아 있고 물론 그 중에 저도 앉아 있었죠. 예. 근데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지만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미국의 큰 소위 아울렛 몰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많이들 쇼핑도 그런 살찌었다가 살이 빠진 사람이 어떤 하죠. 네, 쇼핑을 하는 가운데 좋죠. 있겠고요. 가끔 보면 세상에 이런 일 같은 거 이렇게 TV 보면은요 살이 뭐 반으로 줄은 사람들 보면 항상 상징적으로 그 시절에 입었던 청바지를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 분들이 옷을 사러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결정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다빈치 수술을 하는 인티비트 서지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지방 흡입술에 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시장이 또 다빈치 수술에 꽤 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악재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하여튼 다이어트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주식 갖고 계신 분은 뭐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라이릴리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네요. 정말 인류가 비만이라는 질병을 정말 정복한 걸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스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하스탁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여행 수요가 정말 약해질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키뱅크에서는 당장 4분기부터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것도 복합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키뱅크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 그리고 일단은 한 물결이 크게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복 여행 같은 경우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미국 국내 비행기 가격은 2019년 가격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유럽 가는 비행기는 물론 비시즌이긴 합니다. 지금 비시즌 하지만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20에서 30% 정도가 고점 대비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그런 차에 지금 팬데믹 이후에 보복 여행 수요의 둔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을 내린 거 그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주가는 좀 하루 크게 떨어졌고 오늘 이제 횡보하면서 마감됐는데요. 또 다른 의견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베런스라는 곳에서는요. 오늘 보복 여행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복 여행 끝났다는 똑같은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복 여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외국 가서 유럽 가서 놀고 싶다 해서 유럽 막 가고 아니면 조금 비행기가 좀 늦어지고 비행기 값이 오르더라도 갔던 것들. 그리고 워낙 미국 사람이 해외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워낙 뭐 전산 늦고 그래서 오래 걸렸던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던 여행은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보복 여행이 끝났고. 그럼 뭐냐? 이제는 좀 더 편한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편한 여행. 그래서 약간 그런 도움 같은 데서 너무 좀 저렴하게 막 장소도 묵고 해서 했던 것보다는 약간 럭셔리어스한 호텔에 들어가고. 예. 비행기도 예를 들어서 고급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크루즈를 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토리지만 결론은 많이 다르게 그러네요. 얘기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가 오늘 보면요. 물론 오늘 주가 다 반등했고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공주도 반등하고 크루즈도 맞습니다. 크루즈도 올라갔는데 예. 오늘 로얄 캐리비안 이런 것들은 그런 거랑 물론
기름값 뭐 조금 차이 나겠죠. 그게 뭐가 있겠니만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루즈 선사들이 워낙 다시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메리얼 호텔, 인터컨티넨탈 이런 것들이 가게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호텔이 아니라 리조트 큰 좀 편안하게 가는 리조트를 갖고 있는 또 알고 보면 리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주목해야 된다. 얘기하는 정도로 좀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금리에 따라서 뭐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의 여행 수요가 꺾일까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선별적인 투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스탁은 애플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하는 뭐 혁신 없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매번 신제품이 공개될 때마다 이번에도 혁신 없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키뱅크입니다. 성장 펀더멘털이 애플이 그다지 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키뱅크는 2년 동안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했던 것인데요. 오늘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매수해서 중립 내렸고 한 4가지 정도의 그런 이유를 근거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런 혁신이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번에도 분명히 나왔고 미국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항상 혁신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 점유로 따로 가니까 우리가 인지 조화가 안 되는 대표적인 저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는데요. 여튼 그건 그렇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26.3배거든요. 포드의 이 PR 기준을 보면 역사적 평균을 보면 애플이 23.5배이기 때문에 보다 여전히 좀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일단 전망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미 예약 주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카드 고객이 있는 사람들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키뱅크 카드 고객의 업그레이드 비율 그리고 통신 것들을 보니까 약간 예년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통신사 프로모션이 막 하잖아요. 근데 통신사 프로모션이 작년보다는 덜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DC가 적거나 뭐 끼워주는 것들이 약간 적겠죠. 우리나라 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캐나다 말고의 바깥 나라를 전부 다 해외라고 표현하는데요. 해외 매출에 대한 전망이 너무 지금 장밋빛이라는 겁니다. 월가에서 보는 것들이. 그래서 자기는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26일 날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참고적으로 매출은 892억 달러가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고요. 주당 이익은 1.39달러가 전망돼 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 때 키뱅크에 따르면 그것도 너무 장밋빛이다. 그거보다 안 나올 것이란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투자 의견을 지금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린다는 자기네 의견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뱅크가 오늘은 조금 공격적으로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인사이트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오늘의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이제는 4분기, 정말 10월이니까 4분기에 들어왔네요. 네. 9월 중세가 워낙 쉽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어려웠다는 과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9월 초에 말씀드렸지만 다만 9월 10월까지 안 좋았을 경우 예외 없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이 또 반은 맞고 반은 맞게 됐어요. 그 과거의 통계를 보면 다우가 3.5%, 나스닥도 6%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빠졌네요. 2023년에 최악의 한 달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려 8%,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이 떨어졌죠. IT도 7%까지 떨어지고 임의소비재도 6% 떨어졌습니다. 스타일을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성장주가 더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5.5%와 4%니까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금리가 뭐 폭등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저께 코스피가 크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타까울 정도로 4%. 네. 그래서 4% 이거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개별 주식도 4%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지수가 4% 떨어지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이나 뭐 경제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방송도 마찬가지. 언론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끝난 것 같다라고 공포심을 느끼는 분이 되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점 대비요. 다우, 나스닥, S&P 500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겠냐는 거죠. 지금 보시면 6에서 7%가 9월 말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현재까지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오늘까지 지금 새벽까지 제가 다시 계산해 보면 7에서 7.5%입니다. 그러면 이거가 세상이 끝날 것 같이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 그래프를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겠는데요. 5% 이상 하락한 그림입니다. 지금 5% 이상 하락은 1년에 몇 번 나오냐면 3.4회 정도라.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3, 4개월에 한 번씩 5% 이상 늘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10% 이상 하락하는 것이 조금 더 떨어지면 10% 떨어지잖아요. 그럼 세상이 또 끝나느냐. 10% 이상 하락하는 것은 평균의 1년에 1.1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10개월에 한 번씩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다음은 20% 이상, 작년에 20% 이상 하락하면서 약세장 들어섰고 그러다 반등하면서 올해 전부 다 이게 강세장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20% 이상은 3, 4년에 한 번씩 있는 일, 3, 4번에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늘상 이런 늘상 있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늘상 있었던 일을 다음에 그래프 오늘 한 장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텐데 꼭 예. 이거는 웬만하시면 저장해 두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에 그냥 가장 중간 그림을 보시면 진한 그림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32년 동안의 S&P 500의 1년의 흐름입니다. 1년의 흐름. 검정색 선 말씀하시는 저 거죠? 제일 위에 회색 선은 진한 회색 선은 리만 사태를 지향한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네. 빨간 선은 올해의 흐름입니다. 올해의 흐름. 기가 막히게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네. 늘상 있었던 일이다. 제가 대한민국 주식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미국은 늘상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월까지는 좀 부침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저 그림이 또 재현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